오늘은 9월 25일 수요일입니다. 미국의 증시가 미국 연준의 요번에 0.5% 비컷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요 지수들이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소비자 신뢰 지수가 나왔는데 3년여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장 초반에는 하락세로 돌아섰다가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 생산이 시작되고 또 수요가 탄탄하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기술주들이 대거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엔비디아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한 하루였습니다.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고점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일단은 매수 우위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다우지수 0.2% 상승 42,208 사상 최고치 경신, S&P 500 0.25% 상승 5,732 또 사상 최고치 경신, 나스닥 0.56% 상승 다시 18,000 넘어섰습니다. 18,074. 필라델피아 반도체 1.31% 상승 5,091입니다. 지금 다우지수 31번째 사상 최고치 넘어가고 S&P 500은 41번째 31번, 42번 수십 번씩 사상 최고치를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나스닥 종합지수는 사상 최고치 가려면 오늘 18,074, 사상 최고치가 18,647이었습니다. 3.2% 남아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오늘 5,091, 5,904에 무려 16%나 남아 있습니다. 7월 중순 이후에 기술주들이 그만큼 많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우지수는 19일 이후 거래일 기준으로 나흘 연속으로, S&P 500은 23일 이후 이틀 연속 사상 최고 기록을 새로 쓰고 있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도 19일 이후 3거래일 만에 다시 18,000선에 올라섰습니다. S&P 500 지수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나가고 있는 가운데 올해 안에 현재 수준보다 좀 더 높은 6,000선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또 나왔습니다. 데이터 트랙 리서치는 지난주에 미국의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이 된 것을 계기로 올해 남은 기간에 S&P 500 지수가 6,000에 도달할 수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트랙 리서치의 니콜라스 콜라스 공동 창립자는 S&P 500 지수의 6,000 도달은 단기 실적에 대한 낙관적이지만 달성할 수 있는 추정치를 기반으로 한 신뢰도 높은 가격 목표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미국 경제는 연착륙하고 있고 연준은 통화 완화 사이클에 있다면서 기업 실적이 상승하고 금리가 낮아지는 동안 S&P 500 지수가 6,000에 도달하는 것은 결코 무리한 일이 아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뱅가드의 존 매지이어 수석 포트폴리오 매니저도 미국 경제의 연착륙 확률이 높아졌다면서 미국 경제는 제약적인 통화 정책에도 인플레이션이 완화하는 등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데이터 트랙에 따르면 현재 S&P 500 지수가 12개월 선행 수익 추정치 22.1배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5년간 평균치 19.5배와 10년간 평균치 18배에 비해서 높지만 2020년 최고치 23.2배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입니다. 미국의 주식시장은 내년에 실적 모멘텀을 맞이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데이터 트랙 리서치에 따르면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내년 S&P 500 지수의 주당 순이익이 15.2% 증가해서 올해 10% 성장률보다 더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콜라스 공동 창립자는 일부 비관론자들의 생각과는 달리 S&P 500의 성장을 창출해내는 건 단지 기술주와 인공지능주뿐만이 아니다 라면서 내년에는 많은 종목이 더 큰 성장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년에 예상되는 S&P 500의 실적 증가는 여러 부문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면서 특히 에너지와 소재, 산업재와 같은 경기 순환주에서 가장 성장세가 두드러질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요 종목들 보면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들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1% 하락, 메타 0.19% 하락,
나머지 애플 0.4% 오르고 알파벳도 0.27% 오르고 아마존 0.04%, 테슬라가 1.71% 상승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기술적 입지를 크게 확장을 하면서 멕시코에 13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3년간 배정될 이 투자는 해당 국가의 인프라를 강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 초점은 클라우드 컴퓨팅과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에 맞춰질 예정입니다. 이번 투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확장을 위한 중요한 단계일 뿐만 아니라 멕시코의 기술 분야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과 자율주행차 기대로 테슬라가 오늘 2%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테슬라가 1.71% 상승한 254.2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도 8,123억 달러로 불었습니다. 일단 중국이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실시함에 따라서 중국에서 테슬라 판매가 증가할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중국 정부가 지준율을 0.5% 인하하는 등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세계 2위 경제국 중국이 본격적인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이라는 그 기대감이 미국 증시의 사상 최고 행진에 또 불쏘시개 역할도 했습니다. 금리 인하로 확인된 중국의 경기 부양 의지가 관련주들의 호재가 된 것입니다.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테슬라, 애플, 나이키 등이 상승세를 탔습니다. 엔비디아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수출 규제로 첨단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하지는 못하지만 성능을 좀 더 낮춘 반도체를 따로 개발해서 중국 시장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어느 기업들이나 중국 비중은 무시 못할 정도로 큽니다. 중국 경제의 회복은 세계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고 많은 국가들이 중국과의 교역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의 회복은 글로벌 경제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에서 전기차 판매가 더욱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테슬라는 미국보다 중국에서 판매가 더욱 많을 정도로 중국이 주요 판매처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는 10월 10일 로보택시 발표 기대감도 테슬라 주가 상승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규모 부양책에 이 중국 관련주들이 대거 상승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지급준비율 인하, 최소 8천억 위안 규모의 주식 유동성 지원책 등 대대적인 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아시아 매출이 큰 에스테이로더 주가 6% 오르고 알리바바 그룹 7.88% 오르고 바이두 7.4%, 또 테무의 모회사 핀도도 11.24% 급등했습니다. 또 전기차 업체 니오도 11.65% 폭등하다시피 했고 리오토도 11.35% 다들 폭등했습니다. 미국의 비자는 미 법무부가 직불카드 반독점 혐의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보도에 5.5% 급락했습니다.